농지에다가 농막이라고 하는 임시 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용어 해설 농막입니다. 2025년 1월 14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농막의 설치 기준이 강화 완화되었고 새롭게 농촌 체류형 쉼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우선 농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멤버십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보면 농막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하고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요건을 보완함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농막의 어떤 것이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는 어떤 것이며 농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지에다가 농막이라고 하는 임시 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말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농지에다가 건축물을 컨테이너 같은 가설 건축물 그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막입니다. 농막은 농지법에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창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농막을 사실 불법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들어서 영농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합법적인 임시 숙소를 컨테이너 같은 가설 건축물로 만들어진 임시 숙소, 그러나 분명한 건 주거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막은 원래 2007년 7월 4일 날 농지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면서 그동안에는 그냥 특별한 규정 없이 농막을 사용을 해왔다가 부속시설의 범위에 농업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죠.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라고 하는 그 시설의 부속시설 범위에 농기계 보관시설을 명시하게 되었고 2014년에는 농막 등의 범위라고 하는 법 조문이 신설됐습니다. 이때는 현행처럼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 그러니까 일시 휴식을 위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개정했다가 2025년 1월 24일 지금 현행처럼 완화된 것입니다. 강화된 것도 있고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15조에 가보면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이나 임시 창고로 사용되는 것을 가설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서 건축법 신고를 통해 사용하는데 농막은 임시 창고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막의 설치 기준을 보면 농지법 시행규칙 3조 2에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러니까 약 6평 정도의 컨테이너 같은 가설 건축물로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 농막을 설치하는 그 부지는 농지 전용을 하지 않고도
농지 상태 그대로인 상태에서 농막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아도 합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된 게 뭐냐면 6평 외에도 주차 공간 한 대쯤,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 앞에 데크, 주로 이제 나무로 만들지만 데크 시설도 조그맣게 할 수 있고, 컨테이너 상부에 처마나 이런 것들을 외부로 돌출되는 길이가 1m가 넘지 않으면 그것도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완화된 규정이고요. 그러나 숙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강화된 거, 세 번째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반드시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농지대장에 등록해라. 농지대장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자세한 규정은, 설치 기준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 조례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겠다 라고 하면서 건축조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막은 그동안에는 이제 아까 2007년에 농막이 처음 법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2007년 이전에도 있었던 농막이 있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현행법 기준의 농막 허가 기준이 생겼으니까 2014년 이전에는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은 불법적인 농막도 있을 수 있죠. 2007년 전, 2014년 전, 그리고 2014년 이후에도 그런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농막들을 이번에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종전후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 종전후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된 농막은 3년 이내에 가설 건축물을 신고를 하고 또 농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또는 2007년부터 등록을 했지만 면사무소 신고한 것도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 농지대장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3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농지에 우리가 사실은 농지에서 농업을, 그러니까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농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곳에는 토지의 개량 시설이거나 아니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농막을 지었을 때 그 농지의 객관적 가치를 본다면, 그러니까 농지 전용을 하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과 농지 전용을 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의 차이를 굳이 따져본다면, 농지 전용은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농지 전용 부담금은 2014년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공시지가의 30%였는데 농업진흥구역은 30% 그냥 그대로 두고 농업진흥구역 밖, 그러니까 진흥농지가 아닌 곳은 20%로 할인된 것이죠. 개별 공시지가의 20%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또 농지 전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전용만 받도록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에 있죠. 이제 그런 규정이 있지만 어쨌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된다면 진입로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진입로가 확보될 수 있다면 농지 전용으로 차라리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막은 비주거용 숙소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 창고로 쓴다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농업용인 경우에는 신고로도 가능하고 농업용 창고가 또 농지전용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농지 전용을 받아서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농지의 가치를,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지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농지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인 전답 과수원, 순수 농지유지죠. 이게 농작물을 경작하는 전답 과수원, 그리고 지목을 불문하고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곳은 농지법의 농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토지법의 초지와 임야이지만 전용을 하지 않고 개간허가 등을 통해서 농지로 전용되지 않은 임야는 농지가 아니라고 하는 규정이 생겼고요. 그래서 순수 농작물 경작하는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농지의 개량시설, 그러니까 뭐 농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지 그 자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입니다. 이제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정식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같은 거, 그리고 간이 영농 시설로 이제 부속 시설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사, 뭐 곤축 사육사,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이런 것들이 농지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농지 위에다가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농지로 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막을 설치하는 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서 농지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축산물 생산 부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사, 건축, 사육사 및 그 부속시설. 여기서 부속시설은 33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간이 퇴비장, 네 번째가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간이 저장고 등입니다. 간이 저온 저장고도 33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허용되는 농촌공간 제9조합법 및 스마트 농업법에 의한 수직농장, 식물공장 등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포함이 돼서 그 부지에는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그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용도 안 들어가고 복잡한 허가 절차도 안 밟은 건 좋지만, 나중에 그 시설물을,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철거하면 농지 상태 그대로 남기 때문에 객관적 가치가 증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농지 그 상태로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진입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토하지 않기 때문이죠. 토지 개량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에 꼭 필요한 뭐 유지, 웅덩이나 배수로, 양수로, 또 농로, 제방, 기타 농림 축산부리용으로 정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막이 이제 그동안에 2007년에 처음 법령에 들어와서 2014년에 현행처럼 돼 있다가 2025년 강화되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에 등록해야 되는 것은 강화이고, 다만 그 면적이 20제곱미터로 제한됐는데 거기에 주차장, 데크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허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멤버십에서 법령이나 판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